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미국 증시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정상에 올랐다고요? 네, AI 반도체 시장을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통해서 이제 지배하고 있는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이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서 이제 한 주당 135.58달러의 장을 마쳤는데요. 네. 이로써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조 3,350억 달러에 달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1조 원에서 2조 원 되는데 한 8개월 걸렸고 네네. 또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불어나는데 그 절반인 4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네네. 이 주가가 좀 상당히 빨리 오르긴 했네요. 네,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인 월스트리트에서도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주식 가치가 증가한 기업은 유례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엔비디아는 5년 전만 하더라도 시총이 상위 20위 안에도 들지 못했었습니다. 네. 이제 5년 전인 2019년 6월 말에 엔비디아 주가는 4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 간밤의 종가와 비교하면 주가는 30분의 1밖에 안 됐고요. 시총은 1천억 달러도 안 되던 시절입니다. 네. 하지만 재작년 11월 오픈 AI가 챗 GPT를 선보인 이후에 생성형 AI가 산업 구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인식이 이제 확산되자 엔비디아는 일약 AI 산업의 총알로 떠올랐습니다. AI 프로그램을 학습하려면 현재로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어떤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GPU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작년 6월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는 이제 올해 2월 말 시총 2조 달러까지 뚫고 올라간 데 이어서 이제 불과 3개월여 만인 올해 6월에 이제 3조 달러까지 돌파를 했어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는데요. 네. 이게 미국 빅테크의 상징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어떤 성장 속도와도 비교해도 엔비디아의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예. 애플은 2022년 1월 장중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를 했었는데요. 현재도 지금 3조 3천억 달러 이제 수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을 따라서 올해 1월 역사상 두 번째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두 회사가 시총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를 넘어서기까지는 수년의 세월이 필요했고요.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속도로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서는 데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열풍이 큰 몫을 차지했겠죠.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1위에 등극한 것은 이제 전 세계 IT 업계를 1980년대부터 주름 잡았던 이 양대 산맥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어떤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제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부터 따져봤을 때 이제 미국 증시에서 시총 1위를 차지했던 기업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아마존, 엑소모빌까지 5곳에 불과했었습니다. 예. 인터넷 검색의 상징과도 같은 구글조차 시총 1위를 달성해 본 적이 없어요. 이 가운데 제너럴 일렉트릭은 세계 회사로 분할이 되면서 사실상 주요 무대에서 내려갔고요. 메이저 석유 회사였던 엑소모빌도 친환경 바람과 빅테크 열풍 속에서 주요한 자리를 뺏겼었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의 전자 상거래 시장을 장악하면서 메가테크로 거듭난 아마존마저 시총 1위 자리를 유지한 기간이 13거래일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어떤 철옹성이 상당히 이제 굳건했는데요. 예.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차지한 것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어떤 이런 이제 강력함에 이번에 이제 균열이 일어날지 기대하게 만든 요소가 좀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시총 1위는 이제 인터넷 혁명과 이제 모바일 혁명에 이어서 AI 혁명이 이제 미국 금융시장에서 제3차 혁명으로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2파전에서 이제 3파전 양상이 됐군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 하면 인공지능이 아니라 원래 고성능 네. 게임을 할 때 필요한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제 3D 비디오 게임을 구동하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제조해서 판매하면서 시장에 진입을 했죠. 보면은 지포스 같은 것도 상당히 유명을 했고요. 네. 게이머들 사이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름이 알려지기는 했었습니다. 이외에 GPU 부분에서 뛰어난 성능으로 입지를 다진 엔비디아는 2018년 이 비트코인 열풍에 따라서 이 코인 채굴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을 때 이들의 컴퓨터에 필요한 GPU를 이제 공급을 하면서 또 한번 도약을 했었고요.
이어서 2020년부터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제 PC 수요 급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또 대폭 늘었고 또 메타버스 수혜주로 꼽히면서 또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또 성장이 시작된 것은 이제 2022년 11월 말에 오픈 AI가 대화형 AI 챗봇 챗GPT를 또 발표하면서부터인데요. 네. 이 챗GPT 같은 이제 생성형 AI를 훈련하는데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제 날개를 달기 시작을 했죠. 네. 엔비디아 주가는 2022년 말 이후에 약 1년 반 동안 9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1999년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에 25년간 엔비디아 주식의 어떤 수익률을 살펴보면 재투자된 배당금을 포함해서 무려 59만 %를 넘어섰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네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엔비디아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데는 이 젠슨 황 CEO의 해안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IT 산업이 어떤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IPO 당시 투자한 투자자 중 하나는 젠슨 황 CEO는 항상 훌륭한 소통가였고 좋은 이야기를 들려줬다면서 확실히 GPU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젠슨 황 CEO와 엔비디아 경영진들이 하드웨어 혁신의 물결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네. 젠슨 황 CEO는 순자산이 약 1,1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1조 6천억 원으로 늘면서 세계 부자 순위 11위에 올랐고요. 최근에는 각국 정부들이 이제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서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서면서 AI 칩 수요가 가파른 상승세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의 지난 1분기 매출은 작년 대비 무려 262% 증가했고요. 네. 이 가운데 AI 칩을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427% 급증해서 전체 매출의 약 86%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AI가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어떤 시대적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엔비디아의 전 세계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뭐 슬슬 차익 실현을 해야 네네. 될까 아니면 뭐 이제라도 들어갈까라고 이제 망설이는 투자자들한텐 네. 앞으로 주가 방향이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이 월가에서는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엔비디아 주가 전망에 대한 뭐 낙관적 주가 상승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좀 더 우세한 편입니다. 전 세계적인 AI 붐이 계속 가열되는 가운데 이 엔비디아의 현재 GPU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엔비디아는 현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칩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고 AI 모델을 개발 중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의 AI 반도체 수요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웨드부시 증권에 대한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더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이 길로 빠르게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은 본질적으로 기술 분야의 새로운 금이나 석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미국 월스트리트의 이제 로젠블라트 증권은 엔비디아의 진정한 내러티브는 모든 하드웨어의 장점을 보완하는 소프트웨어에 있다 하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GPU로 대변되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까지 강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 증권사는 엔비디아는 이제 GPU로 가장 많이 알려졌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엔비디아의 잠재성이 더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현재 종가는 한 135달러 수준에서 이 48%가량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도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른 네. 만큼 이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는 지적도 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고 네. 또 이 1, 2, 3위가 시가총액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이 순위가 바로 역전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추정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이제 52배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 대비 너무 주가가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가 AI 때문에 부각이 되긴 했지만 반대로 AI 칩과 플랫폼을 만드는 단일 기술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AI 과열 이제 의혹이 이제 나왔을 때 엔비디아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엔비디아의 시총 경쟁 상대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는 더 광범위한 사업 부문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더 낫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과연 버블일지 아닐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펀드 매니저 미국 증시 낙관론 팽배. 이 방금 앞에서 다룬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네. 미국 증시가 아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S&P하고 나스닥 지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네.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 이 주가가 충분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도 월가에서는 주가 상승이 계속될 거란 시각이 적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 대한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낙관론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들은 이제 경기 침체를 거의 예상하지 않고 있고요. 주식에서도 이제 대형 기술주 그룹에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 이제 보유한 현금 수준은 지금 3년 내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이 내놓은 6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제 응답자의 약 3분의 2는 경제가 둔화하지만 경기 침체로 떨어지지 않는 연착륙 쪽에 서 있다. 이렇게 봤고요. 네. 반면에 이제 경착륙 기대치는 5%에 그치면서 이제 새로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응답자들은 여전히 미국 대형 기술주인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고요. 이는 이제 2020년 10월 이후의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80%가량은 올해 최소 2번, 또 그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요. 네네. 첫 번째 인하는 이제 9월에 될 것이다. 이렇게 무게를 또 두고 있습니다. 예. 뉴욕 증시는 S&P 500과 나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계속 쓰고 있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계속 이제 쓰고 있을 정도로 이제 파죽지세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의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2021년 11월 이후에 가장 강세로 나타났고요. 네, 뭐 그래도 연말에 있을 그 미국 대선이나 혹은 네. 중동 리스크 같은 변수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뭐 이번 조사 결과를 본다고 하면은 이 펀드 매니저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두려움이 완화됐지만요. 지정학적 위험과 어떤 이 미국 대선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네네. 응답자의 32%가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인플레이션을 꼽기는 했는데 이게 5월의 41%에 비해서는 감소했고요. 반면에 응답자의 22%는 지정학적 위험을 꼽았었는데 네. 전달에는 18%로 6월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16%가 미국 대선을 리스크로 선택해서 이 응답은 전달 9%에서 좀 증가를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